안녕하세요. 저는 막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의 단꿈에 젖은 새 신부랍니다. 사실 신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괜히 보기만 해도 좋고 설레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에 새삼 기분이 야릇해지고 함께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든든한 동지를 만난 기분에 들뜨고 저도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세상의 쓴맛을 알게 된 지금도 그런 새록새록한 기분이 드네요. 실은 제가 새 신부라기엔 나이가 좀 있고 어폐도 좀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 연하이기도 하고 제 나이가 내년에 곧 40이 되는 꽉 찬 30대 후반이거든요. 아무리 요즘 늦게 결혼하는 추세지만 결혼이 너무 늦었다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전 이번이 두 번째 결혼, 즉 재혼이랍니다. 3년 전에 아주 커다란 전쟁을 한판 거하게 치르고 이혼이라는 걸 했거든요. 지금은 그때 이혼한 것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하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기까진 정말 수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꼭 내 선택이 실패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걱정되고 이혼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두렵고 그런 기우들 때문에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을 참고 또 참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참 미련했어요. 이혼하면 세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5살 연하인데다 잘생기고 초혼인 남편과 결혼해 시댁 식구들에게도 엄청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그때의 보상을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저의 억장 무너지는 이혼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0대 중후반에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행운아라고 불렸어요. 대학 동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죠. 요즘 같은 취업난에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취직했으니까요. 남들은 제가 쉽게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특히 저 같은 평범한 흙수저가요. 백조가 고고하게 물 위를 떠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 물속에선 치열하게 발길질 하는 것처럼 저도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결과였죠. 전 남편과 인연이 닿았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과 모임이 있어서 나간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제 대기업 취업이 화두에 올랐어요. 야, 부럽다 진짜. 아니야, 절대. 나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여기저기 엄청 떨어졌다니까. 누군 노력 안 하고 고생 안 해서 취업 못하냐? 기집애 앓는 소리는. 하여튼 예원이 얘 진짜 운 하나는 타고난다니까. 모두 그렇게 말하며 부러워할 때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우 선배였어요. 야, 그런 소리 그만해. 요즘 같을 때 그냥 공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 다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연애할 때 예원인 자격증 시험 공부하더라. 코피 흘리면서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토익 학원 다니고. 이미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진우 선배가 제 편을 들고 나서자 다들 입을 꾹 다물고는 더 말을 꺼내지 못하더군요. 분명 진우 선배의 말은 틀리지 않았고 편을 들어주고 제 노력을 알아주는 것이 고맙긴 했지만 전 좀 의아했어요. 저 사람 나랑 그렇게 친했나? 몇 마디 섞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저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어려운 선배라 물어보진 못하고 그 순간이 지났죠. 그리고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진우 선배가 저한테 와서 은근히 그러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갈까? 저도 슬슬 술기운이 오르던 차에 술이라도 깰 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가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요. 그렇게 저희는 나란히 막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기 맛, 진우 선배는 메론 맛. 나
너 엄청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거 모르지? 네? 내가 복학하고 강의실에 들어서고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너였어. 그때부터 그냥 너만 보이더라. 너 열심히 사는 모습도 참 예뻐 보이고. 그리고 저는 그날 기습 고백을 받았고 진우 선배가 먹던 메론 맛이 나는 첫 키스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나 어느덧 결혼 약속까지 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여전히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진우 선배의 스타트업은 꽤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야말로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된 거죠. 나 이제는 정말 결혼해도 될 것 같은데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그렇게 진우 선배는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진우 선배를 사윗감으로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는 눈치였어요. 애는 나쁘지 않은데 집안 환경이 좀 걸린다 예원아. 다른 건 몰라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아들이라니 너 정말 괜찮겠니? 사실 저도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차였죠. 사실 진우 선배는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라는 극한 환경을 가진 어떻게 보면 남편감으로서 여자들이 썩 내키지 않는 조건을 가졌었거든요. 일단 내가 한번 만나볼게.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저희 결혼의 마지막 관문, 진우 선배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날이 왔어요. 어머님이 나 싫어하시면 어쩌지? 에이, 우리 엄마도 엄청 좋아할걸? 엄마도 늘 딸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너처럼 애교 많고 살가운 며느리면 아마 업고 다니실 거다. 홀어머니의 외동아들 말고도 이것저것 걱정되는 것이 너무도 많았죠. 뭐 누구나 예비 시어머니를 뵈러 갈 때까지는 걱정들이었죠. 특히 진우 선배의 재산에 비해 기우는 친정집 형편도 괜히 흠잡히지 않을까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 친정 넉넉지 못하다고 싫어하시거나 그러지 않을까? 제가 안절부절 못하니까 진우 선배가 안심하라는 듯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어. 요즘에야 내가 돈을 버니까 고생 없이 사시는 거지. 어려운 시절 겪으시면서 나 키우셨어. 어려운 거 흠 아닌 거 아는 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걱정을 태산처럼 하며 나간 자리. 어머님은 생각보다 엄청 온화하신 인상이셨어요. 털이 복슬복슬한 모피코트를 입고 곱게 앉아 계시는데 정말 부잣집 만화님 같다고 할까요? 진우 선배를 키우며 혼자 고생하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 고상해 보이셨어요. 대화는 제 걱정과는 달리 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딱히 맘에 걸리는 것도 없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진우 선배 핸드폰이 급히 울리더군요. 나 거래처 전화. 잠깐 두 여성분들끼리 이야기 좀 하고 계세요. 라며 진우 선배가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떠나고 덩그러니 둘만 남은 자리 어머니의 본색은 그때부터 드러났죠. 그 온화하고 고운 얼굴의 시어머니는 아주 솔직하고 직설적이셨습니다. 예원아, 너 우리 아들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알지? 자세히는 모르고 들어서 대충만 알고 있어요. 저번 달에 입금된 돈만 자그마치 1억이다, 1억. 요즘 잘 나가는 전문 직종 연봉을 한 달 만에 벌어온 애가 쟤야.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의 아들 자랑 정도로 생각한 저는 배시시 웃으며 그랬어요. 진우 선배, 아니 오빠가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도 엄청 유명해요. 일찍 성공한 사람으로요. 그러자 탐탁치 않은 눈빛으로 절 바라보시던 시어머니가 물으시더군요. 너희 친정이 뭐 하신다고 했지? 그냥 조그맣게 장사하세요. 그래? 그렇다면 수입은 뻔하겠구나. 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나 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편히 말씀하세요. 제가 편히 말씀하시라고 했다고 시어머니는 정말 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나 내 아들 돈으로
며느리랑 며느리 친정이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꼴 못 본다. 네 친정에 돈 퍼나를 생각일랑 애초부터 하지 말라는 뜻이야. 알겠니? 저는 지금 제가 제대로 들었나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못 알아들었니? 네가 내 아들 돈을 보고 결혼했든 아니든 바라지 말라는 거야. 국물도 없으니까.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진우 선배 돈을 보고 접근한 것도 아니고 저도 나름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3년차 직장인인데 돈을 보고 결혼을 했든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 일하니요.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더군요. 저렇게 착한 가면을 쓰고 진우 선배가 자리를 비우기만을 기다렸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특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 무슨 아침 드라마에서 보던 못된 시어머니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저는 그때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와 결혼을 파토냈어야 했어요. 정말 그때 그러지 못한 걸 두고두고 후회했으니까요. 굳이 이제와 변명하자면 그놈의 사랑 때문이었죠. 뭐 제가 바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와락 올라오는 화를 꿀꺽 삼키며 시어머니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렸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어요. 걱정되시는 마음도 이해하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진우 선배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돈은 조금 벌 만큼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친정집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손 벌리고 사신 적 없는 성실한 분들이세요. 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가소롭다는 듯 픽 웃으시며 그러시더군요. 그래? 그 말 꼭 기억하마. 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혼전계약서 같은 건 안 쓰는 거로 하마. 그때 때마침 진호 선배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정말 혼전계약서라도 쓸 기세였죠. 결혼을 앞두고 저는 이 일을 그냥 묵고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 선배에게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진우 선배가 아연실색하며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에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좀 오해해서 들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혹시나 말 뜻을 잘못 오해한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아주 단호하게 진우 선배에게 제가 결심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오해든 아니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좀 불쾌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도 돈 관리는 각자 따로 해. 진우 선배는 잠깐 서운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뭐 그래. 난 사실 아무래도 좋아. 부부 사이에 돈 이야기로 불편해지는 건 더 싫고. 그러니까 네가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혼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처음 제 걱정과 달리 어머니는 딱히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구박을 한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만 돈 문제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셨죠. 그건 저희의 신혼집에 가구와 가전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저 결혼할 때 친정집에는 모자란 살림에도 저 기죽이지 않겠다고 무리해서 좋은 가전과 가전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제가 그간 모아두었던 돈도 보탰고요. 우리가 같이 쓸 건데 꼭 네가 다 할 필요 있어? 진우 선배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결연하게 그랬죠. 이건 내가 다 할 거야. 혹시 이혼하면 내가 가져가지 뭐. 제가 마음에도 없는 못된 말을 하자 진우 선배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이 그렇다는 거야. 집도 선배가 했는데 혼수까지 선배가 하면 자기 어머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그 말이 계속 뇌리에 남아서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가시가 박힌 것처럼 거슬거리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집을 해오는 만큼 혼수는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게 신혼집이 꾸며졌습니다. 결혼 닷새 전이 되어서야 모든 가구와 가전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신혼집이 궁금하셨는지 달려오셨더군요.
어머, 집 좋다. 가구도 엄청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이네. 세상에 이 가전,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품 아니니? 하시더니 저를 흘기 쳐다보며 덧붙이시더군요. 꽤 비쌀 텐데? 너네 집 가난하다면서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났니?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꼭 자신이 살 집처럼 그렇게 가구와 가전을 꼼꼼히 보시고 브랜드까지 확인하셨어요. 진우 선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자기 아들이 산 거 아닌가 의심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절 따로 불러내선 가슴에 팔짱을 단단히 끼시고 따지듯 그러시더군요. 저 혼수 정말 네가 다 했니? 그럼요. 저희 친정집이랑 저랑 돈 모아서 했어요. 저도 질세라 당당하게 말했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시며 손바닥을 제 앞으로 내미시더라고요. 그럼 산 거 카드 명세서 좀 보자. 기가 찼습니다. 정말 이 표현 말고는 다른 적당한 표현이 없네요. 정말 말 그대로 기가 제대로 차더군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거짓말하겠어요? 하며 친정집에 연락해 카드 명세서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후라이팬 가격까지 모두 대조하신 어머니는 이거 진우한테 뒤로 돈으로 받은 건 아니지? 라고요. 어떻게 생각의 회로가 그렇게 흐르죠? 저는 황당해서 눈을 치켜뜨고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번엔 믿음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혼했다고 재산 같이 나눠 쓰고 돈 함께 쓰는 거 아니다. 알겠니? 정말 기이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돈에 대한 강박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이유도 저렇게까지 불안해하시는 이유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진우 선배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 엄마? 응, 그랬지. 진우 선배의 말은 그랬어요. 진우 선배 10살 때 시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나왔대요. 꽤 큰 돈이었고 남겨진 두 식구가 가게 하나 차리고 걱정 없이 먹고 살 정도는 되었었대요. 그런데 그걸 진우 선배의 친할머니가 빼앗아 가셨다는 거예요. 넌 내 아들 목숨값으로 호요식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눈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돈을 빼앗겼고요. 그 후 집은 정말 가난했대요. 당장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었다나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며 진우 선배를 키웠는데 그마저도 월급이 6개월 밀리게 되고 결국 식당이 망해버렸대요. 그리 수입 없이 6개월을 버텼으니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겠죠. 빚도 늘어나고 너무도 궁핍해지면서 진우 선배 대학 다닐 때까지도 어머니가 엄청 고생하셨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입버릇처럼 그래.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어머니가 내게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누군가 큰돈을 빼앗아가고 받을 돈을 받지 못해 아들 하나 키우며 힘든 삶을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저를 그런 파렴치한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니 무척 불쾌한 마음도 들더군요. 사실은 선배, 조금 전에 저는 조금 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진우 선배, 아니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크게 놀라더군요. 그러다 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엄마 만날 때 있었던 일도 내 오해가 아니었구나. 어머니가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그런 거구나. 이제야 좀 알겠어. 그러게.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한데 또 한편으론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제야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널 엄마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시나 봐. 조금만 더 기다려줘. 우리 엄마가 널 가족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면 안 그러실 거야. 정말 미안해. 그래, 노력해볼게. 저도 사연을 몰랐을 때는 그냥 이해도 안 되고 믿기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지긴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절 경계하지 않게 노력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법적으로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나아지기는커녕 조금씩 더 심해지셨어요. 저희가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면 이건 누구 돈으로 산 일을 가장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이거 진우가 사줬니? 얼마 주고 사주디? 넌 그걸 또 넙죽 받았니? 라고 물으며 일일이 단속하시고 꾸중하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거기까진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가끔 아무도 없는 저희 신혼집에 불시에 찾아오셔서는 제 옷장이며 화장대를 허락도 없이 열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못 보던 새 옷이나 액세서리라도 발견되는 날이면 증거를 남기듯 사진을 찍어 제게 메시지를 보내셨죠. 이게 뭐야? 제가 놀라 사진을 확인하면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잔뜩 성난 목소리로 이건 얼마니? 너 설마 내 아들 돈으로 이런 거 사 입는 거니? 너 내 아들 돈 보고 결혼했지? 하며 패악을 부리셨죠. 어머니, 이거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라고 말하면 너 카드 명세서 가져와봐. 라는 말이 당연하다는 듯 붙었고요. 이쯤 되니 어머니를 이해하며 참아오던 제 마음도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저를 뭐로 생각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하물며 꽃뱀은 더더욱 아닌데 늘 절 무슨 돈 보고 접근한 꽃뱀 취급하는 기분이었어요. 꽃뱀이 아니면 자기 아들 옆에서 쭉쭉 돈을 빨아먹는 기생충으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저도 제 한계에 바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의 표정이 무척 좋더라고요. 완전 들뜬 듯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무슨 좋은 일 있어? 예원아, 나 이번에 사업 제대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병이었어요. 남편은 기술개발 쪽으로는 워낙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사실 사업 수완은 많이 모자랐어요. 그때 남편이 꺼낸 투자 합병도 무척 위험해 보였고요. 아무래도 남편의 거금이 들어가야 하는 위험 부담이 큰일 같았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살짝 첨언했어요. 좀 더 생각해보는 건 어때? 아직 사업 확장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지금은 기술력 보완에 힘쓸 때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정색하며 그러더군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번이 얼마나 큰 기회인데 지금 놓치면 다신 안 올지도 몰라. 오빠, 기회는 언제고 와. 오빠네 회사는 특히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 지금처럼 오빠가 자금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 없이 갈 수 있다니까. 이래서 회사원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배포가 달라. 하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불안하기도 하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며 참았습니다. 사실 그때쯤 남편이 바빠지면서 외박하기 일쑤였고 집에 안 들어오는 일도 잦았고 술을 먹고 여자 향수 냄새를 묻히고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신혼 때처럼 사이가 좋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재산 관리도 완전히 따로 하다 보니 솔직히 부부라는 생각보단 하우스메이트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일이 사달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전화 왔어. 급한가 봐. 2번이나 오는데? 그래? 그럼 네가 좀 받아줘. 남편이 그러기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한 사람은 바로 은행대출 관련 직원이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문제로 서류 제출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전 처음에 스팸 전화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진우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아파트 담보 대출이라니요? 아파트 담보로 7억 대출 신청하신 거요. 누락된 서류가 몇 가지 있어서 보완 요청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아, 네.
제 남편인데 지금 씻고 있어서요. 전화하라고 할게요. 저는 순간 귓가에 이명이 들린다는 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아무리 재산 관리를 따로 하고 이 집이 결혼할 때 자기가 해온 제 집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혼자 저 큰 금액을 대출받을 생각을 했을까요? 게다가 그 당시 남편 회사 규모면 7억의 대출을 받을 정도면 정말 힘들다는 거였거든요. 이미 회사로 받을 대출은 다 받고 아파트까지 손댔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샤워하고 나오는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집으로 대출 신청했어?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화들짝 놀란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 묻더군요. 당연히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은행에서 전화 왔어. 서류 누락되었다고. 결국 그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해서 합병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지금 회사도 빚 장난 아니지? 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당연히 선배가 알아서 해야지. 이 집까지 다 날아가면 진짜 우리들 바닥에 나앉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저의 반대에도 남편은 무리한 투자금을 넣어 합병을 추진했고 사실은 부실 기업이었던 그곳의 빚까지 모조리 떠안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 남편의 회사는 최악은 아니었어요.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열심히 하고 해결하려 들면 해결 가능한 일이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전 사실 이런 어려움도 함께 겪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닥치던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이 위기 잘 넘길 수 있어. 선배네 회사가 흔들린 게 아니잖아. 이건 잠깐의 판단 미스라고. 선배네 회사 아직 굳건하고 업계 평판도 좋으니까 충분히 투자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살다 보면 이런 위기 한 번씩 와. 지금 이겨내면 분명히 선배한테 좋은 밑거름이 되어줄 거야. 저는 정말 남편과 함께 위기를 잘 극복해 보려고 힘을 북돋아 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겐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아이템을 잡아 시작한 사업이 너무도 잘 되어 승승장구하다 보니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자 너무 당황하고 좌절하더라고요. 나 진짜 이렇게 망하는가 봐. 아니라니까. 절대 안 망해. 사업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이야. 결국 제 앞에서 울음을 보이더군요. 저는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결심했죠. 만약 이 순간 정말 현명하고 멋지게 잘 이겨내고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평생 이 남자 믿고 살아가도 될 거라고. 그런데 만약 여기서 무너진다면 이 남자 곁에 있을 수 없다고. 사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닥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넘기는지가 중요한 거죠. 곧 아이도 생기게 될 거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런 위기쯤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이겨내려고 발버둥은 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자라고 생각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더군요. 이런 큰일은 처음이라 저도 실은 너무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에. 다음날 저녁에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시어머님이 찾아오셨더군요.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걸 어떻게 하시고 득달같이 달려오신 거예요. 물론 그 대출을 제가 받자고 꼬셨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고요. 예, 너 대체 이 큰 돈이 어디다 필요해서 친정 퍼다 주려고 작정했니? 저와 제 친정까지 들먹이시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 아들이 신혼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말도 안 되는 사업에 꼬라박았다고 말을 해버릴까 하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앉아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더 들을 것도 없다. 뻔하지. 진우가 그 큰 돈이 왜 필요하겠어? 돈을 얼마를 버는데 네가 꼬드긴 게 뻔하지.
어머님, 이 집 대출 제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어머님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게 또 진우한테 미루고 있네. 이 꽃뱀 같은 게. 너 이러려고 결혼한 거지? 이 집이 어떻게 네 집이야? 왜 네 맘대로 대출을 받냔 말이야? 법적으로도 내 아들 집이고 너 이혼해도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 이 집에 네 목 하나도 없어. 이혼 후 재산 분할까지 알아보셨다니 정말 목구멍이 턱하고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과하게 돈으로 스트레스를 주셨어도 절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 정도면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정말 척추를 타고 소름이 오소소 돋아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모자라서 남자 돈 해먹으려고 결혼을 하냐고요, 왜? 지금 남편 상황을 다 이야기해버리고 싶은 걸 정말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아시게 되더라도 남편 입으로 직접 듣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그래도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인데 차마 제 입으론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그렇게 따지는 것으로 그쳤어요. 이게 그래도 당장 대출금 갚아. 알겠어? 빠득빠득 패악을 부리시며 안 나가시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돌려보내고 저는 소파에 엎어졌어요. 정말 온몸에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전날 잠도 설치고 하루 종일 그 일에 신경 쓰여 이것저것 알아보고 회사 업무까지 했는데 어머니가 한바탕 난리치시는 통에 정말 녹초가 되어 쓰러져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소파에 널브러져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3일 연속으로 술에 쩔어 들어오는 남편을 보는데 이겨내기는커녕 아예 인생을 모두 포기한 사람 같더군요. 일 안 할 거야? 제가 답답해서 묻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다 때려치워. 그냥 좆된 거야. 좆된 거라고. 그제서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결혼을 이어가는 것이 맞나 싶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매번 꽃뱀이라는 소리를 듣고 거물이 취급을 당하면서도 참았던 이유는 오로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저는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 저 상황이면 곧 이 집이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고 그 후 당연히 제 월급까지 타압당할 것이 뻔한데 말이죠. 근데 참 불행은 함께 손을 잡고 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다음날 저는 아버지께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회사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중이셨고 아버지는 참담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계시더라고요. 아빠! 예원아, 아이고, 네 엄마 어쩌냐? 하시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네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꼬박 8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초기에 잘 발견하셔서 후유증도 그리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정말 무너졌던 하늘이 다시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아빠,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야. 그런데 아빠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어요. 아빠, 왜 그래요? 또 무슨 일 있어? 엄마 수술하는 동안 알아봤는데 뇌출혈 보험은 안 들어져 있다구나. 당장 수술비랑 입원비 하면 돈이 꽤 될 텐데 가게가 당장 나갈지 모르겠네.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가게를 내놓으실 생각이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 어? 아이고, 그건 안 되지.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써? 싫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다. 평생 엄마 아빠가 나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내가 하는 거야. 진짜 걱정하지 말아요.
대기업 다니는 딸이 이럴 때 좋은 거지. 저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모아뒀던 적금을 깨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냈습니다. 저에겐 꽤 큰 돈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일도 좀 있고 회사에도 병가를 내고 친정 어머니의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는 수술 후 곧 깨어나셨어요. 오랜만이라 엄마와 시간을 보내니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니. 너 어디니? 왜 진우 전화를 안 받아? 너 설마 아직 그 아파트 대출 정리 안 했니? 수화기 너머로 찢어지는 음성이 들리는데 순간 짜증이 훅 치받더라고요. 어머니, 그 대출 어머니 아들이 받은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 지금 친정엄마 편찮으셔서 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뭐? 사부인이? 네. 어디가 편찮으신데? 그렇게 물어오는데 또 이럴 땐 상식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수술하고 깨어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어머, 괜찮으시다니? 다행이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은 잘 들어놓으셨겠지? 걱정되어 물으시나 싶어서 저는 또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보험 안 드셔서 수술비 냈어요. 어머님도 뇌혈관 쪽 보험 잘 들어놓으셔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대답을 기다리다 되묻자 시어머니가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또 물으시더군요. 병원은 어디니? 병문안이라도 오시려나 싶어 병원 이름을 말씀드리며 병문안은 오실 필요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병실 문이 확 열리더군요. 그러고 그 열린 문으로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야! 이게 보자 하니깐! 저를 향해 소리를 빽 지르시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 갈기시더군요. 당연히 맞은 저도 너무 놀랐지만 병상에 누워 계신 친정엄마가 너무 놀라서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셨어요. 아직 회복도 다 안 되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 말이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 뺨이 아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뻘개진 뺨을 부여잡고 제가 놀라 물으니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너 내가 내 아들 돈으로 친정에 퍼다 나르지 말랬지? 너 이 수술비 누가 냈어? 내 아들 돈으로 낸 거 아니냐고! 어디서 꽃병 같은 게 시집 와가지고 탁! 이 소리가 뭐냐고요? 순간 제 이성과 인내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편찮으신데 대수술을 받은 환자 앞에서 딸 뺨을 후려치다니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도 이번만큼은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요, 딱 받은 만큼 돌려줬죠. 저도 시어머니 뺨을 똑같은 강도로 세게 후려쳤어요. 쫙! 찰진 소리가 병실을 울렸고요. 놀란 저희 친정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평소 예의 바르던 딸이 시어머니의 싸다구를 날렸으니까요. 너! 놀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를 향해 어금니를 빠득 씹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이 우리 엄마 병원비 낼 돈은 있는 줄 알아요? 회사 다 망해서 쪽박차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아들 아파트고 차고 회사고 다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내 월급까지 타압당할 지경이 왔는데도 내가 참고 살았는데 뭐? 꽃뱀? 말이면 다인 줄 알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 한 달에 1억 넘게 번다고? 그것도 다 옛말이죠. 맨날 술 처먹고 바닥 빌빌기면서 우는 찌질이라고요. 지금 당신 아들. 저는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시어머니께 쏘아붙였죠. 우리 엄마 병원비 내가 회사 다녀서 모은 돈으로 내가 냈어. 생각해보니 고마운 건 있네. 당신이 처음에 만나던 날 우리 아들 돈 빼먹을 생각하지 말랬죠? 그래서 우리 돈 관리 따로 했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나도 같이 쪽팔 찰 뻔했네.
제게 맞은 뺨을 두 손으로 감싸준 시어머니가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더군요. 뭐, 말도 안 돼. 저는 곧 울 듯 울먹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비수하며 뇌까렸습니다. 말 안 될 거 없어요. 이거 다 자업자득이니까.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꾹꾹 참아왔는데 당신 하는 짓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 원하는 대로 꽃뱀은 물러나 줄 테니까 두 분 영원히 행복하세요. 정말 그 어려운 줄 알았던 이혼이 참 쉽더군요. 아이도 없고 분할할 재산도 없으니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제게 울며 매달리는 진우 선배에게 매몰차게 뒤돌아서는 것은 꽤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모질게 마음먹은 만큼 모질게 말했죠. 난 이번 일로 선배가 가정을 지키기엔 너무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다 떠나서 나 당신 어머니랑 한 식구 하기 싫어. 다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혼하고 몇 달 후 저는 회사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근처 식당에 들렀습니다. 밥을 잘 먹고 계산하려는데 주방에서 아주 낯익은 얼굴이 쑥 튀어나오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그 기품 있고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피곤에 찌든 추레한 모습으로 주방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며느리가 그 돈 빼앗아갈까봐 전전긍긍하던 그때와는 너무 판이한 모습으로요. 저는 나오는 길 사장님께 5만 원권 한 장을 건넸어요. 이거 저 주방 이모 주세요. 정예원이 주고 갔다고 전해주시고요. 그 돈을 받은 시어머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직도 제가 제 아들 돈에 빨대를 꽂으려고 접근했던 꽃뱀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있을까요? 재혼해서 행복한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생각하죠. 가만히 보면 정말 사람 팔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라고요. 좀 있다고 없는 저희 친정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그 노년의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지금 행복하고 그때 이혼 참 잘했다랍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용기 내서 꺼내본 제 이혼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복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